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공유물 분할했잖아요. 이제 상속재산 분할도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같아요.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동산을 갖다 공유했을 경우에 분할하는 건데, 우리가 상속하게 된 경우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둘이고 어머님이 한 명이다라고 하면 상속 비율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0.5를 가산하기 때문에 1.5 대 1 대 1 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그게 법정 상속분이니까 그렇게 공유가 돼. 부동산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이제 현금이 있으면 현금도 나눠야 되고 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나눠 가졌는데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 부동산 이거 좀 어떻게 좀 내가 형 터치 안 받고 그냥 가져가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소송이 걸려요. 정말 제가 볼 때 집에 부모님 재산이 뭐 억대로 있다 만약에 뭐 그리고 형제가 둘 이상이다. 그럼 거의 소송이 요즘에는 그 걸리거나 아니면 다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우리 이거 큰아들이 제사 지내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무슨 형이 제사도 안 지내고 모시지도 않는데 형이나 나나 뭐 똑같은데, 그리고 뭐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내가 딸이라고 해서 왜 나만 뭐 이렇게 홀대하느냐, 왜 오빠들만 더 많이 줘, 이런 게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랑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제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까 지분별로 이제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공유물 분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들은 각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속분만큼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만 승계한다고 생각하는데 채무도 승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뭐 만약에 8억이다 그러면 8억까지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상속재산을 아버지가 주시면서 유언이나 아니면 합의로 뭐라고 얘기해 놓냐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야 이거는 분할하지 마. 이 집은 내가 어려부터 큰 집이니까 이 땅은 분할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 상속재산이 분할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끼리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는 우리 분할하지 말자라고 그 협의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공유물 분할처럼 금지가 돼요. 분할을 못 해요. 근데 그거는 5년을 넘은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한 때는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권리를 그 침범할 수는 없다는 거고, 5년 내에서는 지금 금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한 경우는 당연히 마찬가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분할할 때는 모든 상속인들 다 참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분할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이제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정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재산 니네가 같이 갔대. 내가 분할하겠다. 내가 이거는 어떻게 나누라고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니네들 아니고 내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걔가한테 위탁해서 나눌 테니까 상속재산 그렇게 분할해.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정분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대금 분할이 있고 현물 분할, 그다음에 가격 분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상속재산을 전부 환가 처분해. 그 다음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쭉 나누는 거예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게 대금 분할이고,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개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상속인한테 나누는 거예요. 현물로.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거, 이건 네 거, 이거는 뭐 딸 거, 뭐 이렇게 쭉 나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재산은, 그 중요한 재산은 니네 공동지분,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현물 분할로. 그 다음에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가져. 매수에 다 갖고 그 대신 가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나누기도 뭐하고 뭐 분할하기도 뭐하고 할 경우에는 내가 다 갖고 내가 그만큼 내가 돈 줄게.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 지정 분할에 대한 그 유언이 없는 경우,
분할,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 금지에 대한 유언이 없어요. 분할하지 마 이런 것도 없을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의 분할하는데, 이거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상속인이 지정했을 때 지정 분할, 지정 분할이 없을 때는, 그리고 또 금지도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분할 금지도 안 돼 있으면 협의 분할 한다는 거예요. 심판 분할은 이것도 안 돼. 그럼 지난번 공유물 분할할 때 우리가 재판상 그 분할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심판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가정법원에 가서 심판 청구해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상속 개시된 대로 그 소유력이 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 개시될 때부터 각각의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권리를 갖다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이미 권리 취득이 그 생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 땅의 소유권자로서 그 1억 원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갖고 있는 땅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분할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또 은행에서 뭐 압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소급된다고 해서 이것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동상속인들이 쭉 분할하잖아, 어떤 집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집을 팔고 살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누구한테 땅을 팔았잖아.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수량이 부족하면 또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평수가 100평인 줄 알았더니 90평밖에 안 돼. 팔았을 때 10평, 10평분에 대해서 만약에 평당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또 물어줘야 되거든. 그 주로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그 상속분에 대응해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인이 분할을 해놓다 보니까 한마디로 A, B, C가 있었는데 셋이 재산을 분할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원래 아버지의 채권자 있잖아. 아버지의 채권자가 뭐 그 3억이 있어서 1억씩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분할하면서 여기다가 그 만약에 땅을 줬는데 재산을 줬는데 재산이 다른 그 제한이 많아서 실제로 1억 원이 안 돼. 이 사람이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된 땅을 줬어요. 5천만 원짜리를 줬다 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1억 5천씩 가져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원래 상속받을 때 1억 원까지는 채무 담보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니네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낮춰놓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담보 책임져라, 상속 채무자에 대해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할을 하면서 채권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채권자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니들끼리 쫙 재산 분할하면서 나한테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상속 채무자의 그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Q&A 한 3가지만 보고 갈게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 재산이 나타난 경우에 새롭게 상속 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다시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를 받아서 분할 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다고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협의하셔도 되고, 또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다시 분할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어떻게 보면 여기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다고 해도 이 분할 협의 계약이니까 우리 생각지도 못하고 그 땅에 대해서 분할 계약을 했던 거니까 계약 해지하고 다시 하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회행위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사회행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사회행위를 꼭 한번 다뤄드릴 텐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게 다른 사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되면 이건 사회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보다는 빚이 훨씬 많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재산을 상속해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10억짜리 재산을 주셨는데 형하고 나랑 둘이 5억씩 나눠야 돼.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5억을 가져가면 내 빚쟁이들이 내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것 같네.
그러면 그 재산 안 받고 재산 분할하는 거야.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하냐? 그 동생한테 다 몰아줬어. 난 포기할게, 안 가질게. 이렇게 분할한 경우에 이거 사회행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분할 협의하면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됐다면 내 채권자들이 자기 담보 의력이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재산이 원래는 생각보다 이 5억이 들어오면 더 담보력이 높았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미쳤다면 그거는 사행위가 돼서 이 분할한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아니 그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셨나 이 채권자까지 이걸 다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저와 딸은 상가 건물 세 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있대요. 그럼 얼마나 이건 재산의 문제라기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딸하고 그 엄마한테 와서 내가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인지 안 한 것 같은데 내 사후 인지 청구 소송에서 내가 아들로 됐으니까 이거 내 상속 재산이니까 그 내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상가 받은 건 다 팔았어. 그래서 상가 건물 줘야 되느냐 이건데 이런 경우에는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이 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같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재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이미 상가를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를 갖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은 못하지만 그 가액 상당의 금액을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들한테. 이게 이제 인지청구 소송과 그 상속재산의 문제인데 이분은 고생 엄청 해가지고 한마디로 저기 자식들한테 와이프한테 재산 물려줘 놓고 나중에 욕 엄청나게 먹은 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인지청구 소송까지 들어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아들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고 재산을 물어줘야 된다. 물어준다기보다 그 상속분을 돌려줘야 된다. 억울한 거는 남편 제사 지낼 때마다 욕해야 되겠죠. 좌우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 오늘은 좌우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